시원하다. 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텐트 리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와,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는 저 옆 동네에 괜찮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가봤더니 이제 날이 더우니까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거의 저녁 시간대까지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쉬시는데 방해될까봐 거기에서는 촬영을 못하고 결국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강공원에 왔는데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그 존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펼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와, 한강도 진짜 너무 예쁘다. 날씨까지 너무 환상이에요. 여기도 주차장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제일 가까운 주차장이 제가 주차한 데라고 하셨거든요. 왜 나 여기 주차장 이거 뭐야? 무궁화다. 무궁화 어우 지렁이. 뭔가 잘못됐는데 주차장에서 한 1km 걸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한 2km 걸어온 것 같은데 어디다가 그늘막을 쳐야 되죠? 난 그냥 순수하게 리뷰를 하고 싶을 뿐인데 맛을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아이씨, 나 오늘 이러다 리뷰 못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엄마, 이렇게 많이 걸을 줄 모르고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지금 빨갛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여의도로 전철 타고 갈 걸 그랬나봐. 차 가지러 다시 가는 게 약간 걱정인데요. 캠핑을 다니다 보면 뭔가 이런 텐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써보고 싶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스위프트 유엘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혼자 솔캠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약간 짐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서로 막 쉐어해서 가지고 다녔던 것도 저 혼자 다 가지고 다녀야 하고 또 촬영 장비까지 챙기려다 보니까 무게도 부피도 엄청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1인용이나 1.5인용으로 줄이고 대신에 그 안에 무슨 벌레가 나 치고 갔어. 뭐야 너 땡손이범이야. 나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스위프트를 써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때 제가 원했던 텐트가 1인용에서 1.5인용이고 내부 공간이 조금 여유로우면서 패킹 사이즈가 작고 사이드에 베스티블이 하나 있는 거, 그런 걸 다 충족시키는 게 스위프트 유엘이었던 거예요. 데스티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티블이 2개가 있어도 꼭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이 없었으면 해가지고 하나만 있기를 원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신발도 다 젖어버리고 거기에서 요리도 해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쪽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 한강 수영장인 것 같은데? 이 막 이런 구역 이름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 쳐도 되나봐, 그쵸? 그리고 그 금지 없어. 여러분,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간 해냈다. 찾았다. 그늘막 허용 구간을 찾은 기념으로 요걸 바라보면서 먹겠어. 아, 너무 시원해.
근데 콜라에서 맥콜 같은 맛이 난다. 어이씨, 얼음 쏟아질 뻔했어. 너무 살 것 같아. 진짜 몇 킬로를 걸은 걸까? 4km 걸었어, 4km. 죽을 사. 이 어썸홀리데이가 되게 좋은 게 말만 앰버서더지 텐트 하나 주시고는 알아서 사용해보고 편하게 리뷰 남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전 뭐라고 해? 가이드라인? 그런 것도 없고 뭐 미리 컨펌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 쿨해. 그래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밖의 트레킹으로 배가 많이 고파. 한강 왜 이렇게 예뻐? 그냥 진짜 날 잡고 한강만 이렇게 트레킹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바람 너무 시원하다. 우선 이 스위프트 UL의 큰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양면 실리콘 코팅이 된 원단을 사용했다는 것, 둘째는 100% 카본폴, 그리고 셋째는 가볍다. 플라이, 폴대, 솔리드 이너 이렇게 3가지를 합한 무게가 990g이고요. 뭐 각종 파우치랑 팩 같은 거 이런 거 다 합했을 때도 1.3kg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많이 가벼운 텐트에 속해요. 이 양면 실리콘 코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실리콘이랑 피어 코팅되어 있는 원단보다 8배에서 11배 정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리콘 코팅 원단 특성상 심실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수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 경우엔 동봉되어 있는 실리콘 심실러로 방수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심실링하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텐트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텐트 파우치는 디팩 형식이고요.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폴대 세트가 들어있고요. 플라이, 풀 메쉬 이너, 솔리드 이너 이렇게 이너가 2개가 제공이 돼요. 이거는 팩이고요. 그라운드 시트, 이거는 리페어 킷인데요. 여기 원단하고 실리콘 심실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텐트가 찢어지면 이 실리콘 심실러를 바르고 원단을 붙이면 되고요.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도 실리콘 심실러를 바르면 돼요. 양면 실리콘 원단 너무 좋아. 이 폴대 길이가 38.5? 38.5. 그래서 텐트 파우치 안에도 다 들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 파우치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막 너플너플? 주렁주렁? 이렇게 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런 데만큼이라도 약간 박음질이 되면은 어땠을까? 이렇게 줄이 좀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텐트 아래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라운드 시트를 끼면 돼요. 이 폴대가 100% 카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카본 폴은 처음 써보는데 체감상 알루미늄 폴에 비해서 엄청 가볍더라고요. 가벼워. 이 카본 폴이 동일 구경의 알루미늄 폴에 비해서 연성이 훨씬 강하대요. 그래서 바람에는 되게 유연하게 버티는데 특정한 부분에 가해지는 충격에는 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을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디끼리 잡았다가 확 놔가지고 부딪히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어 던지지 말랬는데. 이렇게 아일렛에 끼운 쪽에 버클을 하나만 체결해두면 반대쪽을 끼울 때 잘 안 빠진대요.
저는 이 텐트 상단에 크로스 되는 쪽에 버클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써봤던 다른 텐트들은 이렇게 2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폴대에다가 체결을 하긴 했는데 뭔가 약간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플라이 안쪽에 보시면 벨크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폴대를 감싸서 체결을 하는 건데요. 플라이랑 이너가 따로 놀지 않고 그 가이라인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은 플라이랑 폴대랑 각이 딱 맞아가지고 예쁘게 피칭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베스티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팩을 하나 덜 박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 오는 날에 사용을 해보니까 이 뒤쪽 벽에 있는 것도 이것도 박아줘야 돼. 이게 이너하고 플라이가 붙어버리니까 결로에도 좋지 않고요. 비도 이렇게 스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이 뒤에도 천상 박아야 될 것 같아. 좋았어. 짠! 이렇게 텐트 설치가 끝났어요. 스위프트 UL의 컬러는 이 라이트 핑크하고 라이트 블루 2가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텐트들이 좀 쨍한 원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력 어필이 될 수 있는 파스텔 톤인 것 같아요. 원단이 이렇게 투명하다시피 비쳐요. 굉장히 얇거든요. 완전 스치기만 해도 찢어질 것처럼 얇게 생겼는데 이게 실리콘 피어 코팅 원단보다는 한 8배에서 11배 강하다고 하고요. 이게 얇아서 좋은 점 하나는 결로나 비에 젖었을 때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리고 이게 힘을 받는 그 모서리마다 다이니만 합성 원단으로 덧대져 있거든요. 저는 텐트를 옥상에서 잘 말리는 편인데 빨래 집게를 이쪽으로 해서 찝으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출입구 겸 베스티블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벤틸은 이렇게 사이드에 2개가 있고 이 뒤쪽에 원통형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원통형 벤틸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꽤 괜찮은 아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못생긴 것 같아. 지퍼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밑에서도 하나 있고 위에서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둥근 형태의 고리로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야광이에요. 출입문은 둥글게 많이 개방되고요. 이 문은 앞쪽에 소지품 보관하는 메쉬망에다 넣어두면 돼요. 내부에는 소지품 보관하는 메쉬망이 오른쪽이랑 왼쪽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각종 파우치나 랜턴 같은 거 넣어놓으면 참 편해요. 랜턴 거리는 하나, 둘, 가운데에도 있고 또 양옆에까지 총 5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링을 연결해가지고 빨래 같은 거 널어놓고 그럴 때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베스티블이 앞쪽에 있으면은 조금 아늑하기는 하지만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뭔가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져요. 창문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원통형 베스티블은 안에서 다 핸들링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쉬가 하나 있고 이 밖에 솔리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밖에 염탑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기능인데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중간에 고리가 하나 있어요. 얘를 딱 끼우면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는 않으면서 환기는 또 우와 바람 잘 들어와. 여름에 텐트에서 쉴 때 이렇게 열어놓고 쉬었거든요.
바람도 한 점도 안 들어오고 진짜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이 너무 반가웠어요. 이쪽 폭은 90cm고요. 이렇게 세로는 215, 그리고 높이는 100. 제가 지금 가운데 앉지 않았는데도 꽤나 많이 남아요. 베스티블은 65cm인데요. 사용할 때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텐트가 1인용이라 좀 작아 보여도 저희 엄마랑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놀기에도 괜찮았거든요. 심지어 저희 둘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누웠을 때도 누워있을만 했어. 이제 그대로 잠을 자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냥 잠깐 억지로 그냥 누워가지고 쉴 수 있는 정도? 제가 예전에 이 세로 길이가 조금 짧은 텐트를 써본 적이 있어요. 침낭이 닿아가지고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침낭이 닿거나 그러지 않고요. 매트 놓고 이렇게 머리맡에 간단한 짐 조금 놓을 수 있는 정도?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뭐냐. 바닥은 15데니하고 내수압은 2000ml예요. 빼먹을 뻔했어. 양면 실리콘 원단 특성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진짜 새는지 안 새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우중 캠핑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한번 펼쳐본 적이 있는데 누수 체크를 제대로 할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장마철이니까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리콘 심실링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플라이를 뒤집어서 안쪽 면에 누수가 의심이 되거나 절대 거기는 새지 않게 미리 방지를 하겠다. 약간 그런 곳에다가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웨빙 있는 곳이 잘 새잖아요. 그 부위를 딱 해놓고 뚜껑을 따서 여기 뻥 뚫어놓은 거가 있어요. 눌러준 다음에 처음에 나온다. 이거를 솔에다가 이렇게 공제선 부분에다가 샤샤샤. 이쪽도 바르고 뒤집어서도 바르고 양쪽에 3cm에서 5cm 정도 길이로 발라주는 게 좋대요. 지저분하게 발라진 데는 마르기 전에 젖은 천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내 손에 묻었나봐. 어떡해! 다 사용한 심실러는 뚜껑을 닫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되고요. 텐트는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 정도까지 완전히 건조하신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게 텐트 원단이 워낙에 얇아가지고 좀 속이 비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옷을 가져갔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짜 더워 죽겠는데 쨍한 색깔이 겨울 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 옷들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한여름에 이게 뭐 하는 거람?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빠르게 철수하고 그늘로 도망갔어요. 이제 온몸이 막 따갑기 시작해. 다음 주에 저 엄청난 시꺼먼스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오늘 좀 약간 어설프지만 그래도 나름 첫 리뷰를 준비해봤는데 보시기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텐트가 50만원대 후반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로는 좀 싸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양면 실리콘 코팅 원단에다가 100% 카본폴에다가 이너도 톡메쉬하고 솔리드 같이 드리고 그라운드 시트까지 드리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한 무게면은 그래도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외에도 좀 내부 공간이 널찍하다는 거,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매력이 많은 텐트라고 생각해요. 약간 아쉬운 점도 조금은 있지만요. 저한테 어썸 홀리데이 스위프트 UL이랑 이더리얼 구매하실 때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놨거든요. 혹시라도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주차비 폭탄 맞겠다. 오씨, 아직도 1.3km 남았어. 거기까지 안 가도 됐었어. 난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보일 리가 없지.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야? 와, 진짜 코앞에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 드는데? 여기도 그늘막 금지 맞는데? 왜 맨날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여기였어? 와, 나무 진짜 예쁜데? 저는 저 아래로 갔거든요? 이 위로 갔었어야 됐네. 저기 보조시 텐트 치신 분이 계시네. 조스바 맛. 아, 주차장에서 이 운동장 하나만 지나면 되는 거였는데 다음에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겠지. 신용카드에 얼마 안 나왔다. 4,400원.